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순천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일을 마치고 카타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입국 뒤 입소한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A씨는 별다른 증상 없이 순천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행한 입국자 1명과 광명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칸에 함께 탄 1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핵심 과제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겁니다. 당시 군 최고실권자였던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진상조사위는 전두환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누가 명령했는가. 40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전두환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군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조사해 최초 발포 명령 여부 등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 씨가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이후에 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반드시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들,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는 일들이 전 씨의 행적과 관련해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전두환이 광주에 와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한 김용장 씨와 허장한 씨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김용장 씨나 허정환 씨에 관한 부분도 곁들여서 그래서 지금 기회가 닿으면은 추진해서 검증해서 국민에게 사실 여부를 전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은 조사위 권한의 한계로 꼽히고 김용장 씨는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져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5.18 진상조사위의 본격적인 조사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조사 준비를 마무리 짓고 5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명령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세계 분과가 맡고 있는 주제별 조사와 증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5.18 진상조사위. 5.18을 향한 왜곡과 폄훼를 끝맺을 수 있는 진실이 담긴 조사 결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던 고흥 녹동 해수탕 사업이 올해 초 시작됐습니다. 전남도의 사업 재검토 통보에도 지역 여론과 군 투자 심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고 나선 건데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 해수탕과 실내 수영장 조성 사업 현장. 3,400여 제곱미터 부지 면적의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률도 현재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의 사업 재검토 통보와 지역 목욕탕 운영 사업자 등 일부 지역민들이 생존권 침해를 우려하는 강한 반대에도 지난 1월 착공된 겁니다. 고흥군은 도양읍 지역 이장단, 부녀회장단 등 지역사회 전반에 지배적 찬성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기관 단체장, 또 주민자치회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지요. 특히 전남도의 사업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군 투자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또 이 사업의 수영장하고 해수탕을 우리 군비로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전체 사업한 거에 대해서도 이쪽 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적합하다고 했어요. 이걸 군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가 맞고 군이 틀리다 이건 아니고 각각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군의회는 현재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확보된 99억 원의 사업비는 민선 6기 말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 추가 예산 25억 원은 추후 검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와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만약 그 방향이 될 것 같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역 내에서는 공군의 민간 영역 사업 진입 방식에 대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 군 행정이 민의를 통합하지 못한 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자연이 치유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 자원을 소재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가지 종류의 갯돌이 풍파에 9계단을 만들어낸다는 구계등. 축구장 10개 크기가 넘는 해변에 서면 풍경이 마음에 건네는 언어가 됩니다. 막 시차가는 이런 그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이제 시끄러울 때 조용하면은 건너다 보게 이제 그 섬을 건너다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방풍림과 남해 섬을 벗삼아 80m 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의 푸른 바다와 바람, 파도 소리가 치유 자원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정돌이 구계등을 포함한 숲, 해변, 산사, 고택 등 전국 명소 8곳에서 만든 마음 치유 콘텐츠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90여 차례에 걸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완도군도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작에 나섭니다. 자연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생일면, 그리고 복일면, 금이름, 청산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우리 안도군의 12개 읍면이 자연 자체적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또한 태안, 울진, 고성과 함께 거점으로 선정된 완도군은 내년 말 신지 명사심리 해변에 지상 2층 규모의 전국 첫 해양 치유센터를 개장합니다. 모래찜질과 해수탕 등 대중성 높은 시설에 전문 치료사 30명 이상을 배치하는 치료실도 설치해 콘텐츠와 현실의 해양 치유가 공존하는 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인터넷 취업 포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에는 우수 중소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의 주민등록 인구는 전달에 비해 190명, 순천시의 인구는 전달에 비해 524명 줄었습니다. 4월 지자체별 인구수는 여수가 28만 1,600여 명으로 순천보다 250여 명 더 많아 지난 3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도내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지난달 광양시의 인구는 전달보다 379명 증가했고 고흥은 174명 감소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올해 K리그2 정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연맹이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이번 K리그2의 경우 오는 9일에 펼쳐질 개막전을 시작으로 모두 27라운드가 진행되며 전남은 10일 오후 6시 30분에 시즌 첫 경기를 경남 원정으로 치르게 됩니다. 연맹은 또 당분간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른다며 유관중 전환 시점은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진월면 주민들이 섬진강 휴게소의 조속한 확장을 건의했습니다. 진월면 이통장협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섬진강 휴게소 인근 불법 주정차 해소와 남해안권 관광지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섬진강 휴게소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 휴게소 조성의 최적지로 검토되면서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습니다.